우리 아이가 한때 참 독서를 잘하던 아이였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부모님도 계실 거고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애들은 독서의 끈 놓죠. 엄마도 좀 느슨해지죠.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혜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 6학년 우리 아이들 독서의 끈을 놓지 않으려면 어떻게 도와주시면 좋을지 무조건 지켜야 되는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고학년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은요, 마음이 자꾸 급해집니다. 이제 본격적인 국어 공부도 시켜야 될 것 같고 기타 여러 과목도 아이의 발목을 잡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독서는 놓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아이를 살펴보니까 글씨가 개차반이야. 잡아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을 거예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아이들이 독서랑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 부모님이 밤마다 목청 터져라 책 읽어주고 중고장터 막 보면서 이 책 저 책 막 사주고 도서관 들락거리고 그랬던 시절은 추억처럼 느껴질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한때 참 독서를 잘하던 아이였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부모님도 계실 거고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애들은 독서의 끈 놓죠. 엄마도 좀 느슨해지죠. 왜 그럴까요? 환경이 좀 만들죠. 5, 6학년 되면 학습 난이도 확 올라가죠. 학원 다니죠. 숙제하죠. 이런저런 시험 준비하죠. 바빠요. 그러다 보면 독서는 어느새 자꾸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독서에서 멀어지는 아이에게 또 아마 책을 억지로 쥐어주는 것도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랑은요, 독서 밀당을 잘 하셔야 돼요. 엄마는 무리하게 독서를 강요한다는 인상은 좀 피하면서 함께 즐기는 분위기를 은근슬쩍 마련해 주는 것. 이 정도의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독서랑 손절하는 아이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많이 읽어야 문해력이 좋아진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많이 읽는 것보다 제대로 읽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마음으로 한 줄을 읽더라도 깊이 있게 또 한 권을 읽더라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이런 게 훨씬 더 유의미하겠죠. 이 시기 아이들의 독서에 있어서 가져야 되는 3가지 원칙. 그 첫 번째는요, 취향 독서를 무조건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애들이 컸어요. 강제로 읽히기 어렵게 되었어요. 본인이 읽고 싶어야 읽는 아이의 그 시기가 된 거예요. 초등 5, 6학년은 독서에서 가장 탈락률이 높은 시기예요. 학습 부담 늘어나죠. 학원 시간도 길어지죠. 스마트폰, 유튜브, 디지털 자극이 독서를 밀어내기 굉장히 좋은 구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책 좀 읽어. 왜 이렇게 안 읽어? 이렇게 말하는 건 하루 종일 무언가 한다고 지친 아이에게 또다시 과제를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고학년의 독서는 관심과 취향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약간 욕심을 조금 더해가지고 그렇게 딱 내민 고전 문학, 명작, 필독서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아이 손에서 도저히 떼기 힘든 책, 눈을 뗄 수가 없는 책, 그런 책을 접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중요한 건 책장 넘기는 소리가 아이 방에서 들리는 거예요. 책에 일단 다시 빠져들고 다시 몰입하고 읽는 존재로서 아이를 되돌려 놓는 것은 이 시기에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돼야 돼요. 일단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다음 2번째는요, 장르 확장이에요. 취향을 고려한 책을 통해서 아이가 좀 책을 넘기는 손끝이 좀 익숙해졌을 때 엄마 다음 책은 다음 편도 보고 싶어, 이런 읽는 아이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확장을 유도를 하시면 돼요. 이때 가장 중요한 전략은요, 큐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좀 읽나? 그러면 요거 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과한 욕심을 넣기 시작하면 돌아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은근슬쩍 좋은 책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검증된 책이지만 재미의 요소도 충분히 들어있는 그런 책들. 그리고 이 고학년 아이들은 어쩌면 종이책보다 영상 정보에 익숙한 세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강제로만 읽히기보다 디지털 자료를 병행해서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EBS 다큐 프라임, 테드, 사피엔스, 기타 등등등의 영상 자료들은 아이의 흥미와 여러 가지 고급 정보들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영상 자료이거든요. 이때는 책 대 영상이라는 관점을 주고,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지? 같은 주제인데 어떤 방식이 더 이해가 잘 됐을까? 이 주제를 다룰 때는 책보다는 영상이 더 낫나? 이렇게 다양한 표현의 방식의 차이를 스스로 비교 분석하게 해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째는 초등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그 다음에는 중학교와 연계된 도서로 좀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중고등이 되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요 정도쯤은 지금부터 미리 읽기 시작하자,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학교에 가면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고전 문학, 근현대 문학 이런 정해진 텍스트들을 감상과 해석하는 활동들이 꽤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큰 장벽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문학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고전 문학이나 근대 문학 같은 경우는 텍스트가 한정되어 있어요. 정해진 글을 아이들이 읽게 된다는 거예요. 더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옛날 글들이 어휘도 낯설죠. 문장도 딱딱하고 좀 이상하죠. 요즘 쓰는 말이 아니야. 무엇보다도 지금의 상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문화적 거리감을 굉장히 크게 느껴요.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시대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줄거리만 따라가기에는 이해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독서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학년이 되면 중고등학생이 될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런 고전 문학, 근대 문학 같은 것이 조금 더 쉽게 풀어쓴 그런 책들을 이야기처럼 미리 읽어보면 이런 육문된 글이 아니라 실제 원글을 읽을 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학년별 초등 독서 로드맵에 전반적인 큰 골격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빠진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방법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환경입니다. 독서는 그저 말로서만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읽을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세요. 우리 집은 독서 환경이 갖춰져 있는가? 이 환경의 중심에는 영상 매체가 차지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나는 단순히 말로써 아이에게 책 좀 읽어 이렇게 지시하는 부모는 아닌가? 아니면 책을 읽는 부모의 모습을 간접적으로라도 보여주는 부모인가? 아이가 부모의 욕심에 맞는 그런 수준 높은 글을 읽을 수 있으려면 먼저 그 어떤 것이든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잘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